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변동성을 또 죽이면서 좋은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미국은 CPI 쇼크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CPI 쇼크로 갭 다운이 나왔던 것을 개장 초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량 끌어올렸는데 이후 제임스 블라드의 오버액션으로 지수 상승분을 모조리 토해내고 종가 저가로 마감했죠. 미국 10년 국채는 드디어 2%를 넘겼고요. 계속 강세콜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만기일이었던 어제 코스피 선물은 전일 베이시스를 콘탱고로 마감시키면서 개장 초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올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2월물 콜옵션이 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또 허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 정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9시 30분까지 3,200억 선물을 매수했는데 현물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수해서 10시까지 이미 1,500억 넘게 현물 매수를 해서 오늘도 시장이 최소한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9시 30분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는 계속 이어졌지만 개인들이 이미 양옵션 매수를 가득한지라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요. 11시 15분에 일시적으로 369선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수는 꾸준히 이어졌어요. 이미 개인이 콜옵션을 5만 계약 넘게 또 풋옵션도 5만 계약 넘게 매수한 상황에서 방향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였고 이렇게 되면 열쇠는 현물을 당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12시 땡 치면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부터는 선물 매수도 땡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선물 미결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오전 내내 나빴던 베이시스가 다시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6천억 넘게 매수하고 또 현물은 8천억 넘게 매수해서 그동안 끌고 오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해서 2월물을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시효과에 현물 매수가 많이 유입됐지만 어쨌든 이들이 현물을 매수해서 기존의 숏 포지션들을 다 청산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관찰된 또 특이한 한 가지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현물을 3천억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개인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현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어제 좀 대충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마감 동시효과 때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매 청산 관련 물량을 주고받아서 대량 거래가 있긴 했었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개인이 장중 현물 매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지수 영역대가 개인이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지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재의 반등에 주도하고 있는 금융섹터 같은 것, 여기에는 개인이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277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을 잠식해서 떨어져 나간 물량만큼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시장 충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2%가 넘는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마감한 만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으며 또 어쨌든 개인이 물량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도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눌렸다가 CPI 발표 전까지는 나름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를 들어놓았는데 CPI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거의 마이너스 2% 가깝게 하락을 하자 유럽 증시도 따라서 내립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2% 빠질 때 유럽 증시는 0.5%밖에 안 빠졌어요. 그마저도 미국 본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그때 함께 반등을 합니다.
영국은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어요. 아쉽게도 이 블라드 총재 발언으로 종가에는 눌렸지만 그래도 영국 10년물 국채가 무려 1%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증시가 강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어차피 미국 10년물은 2% 넘길 거였고 이제 어느 정도 목표 금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증시가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일은 점점 무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변동성 측면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변동성을 죽인 관계로 어느 정도 변동성 상승이 있었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그 발언으로 변동성이 살아났을 뿐이지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 시장은 2년물이 뭐 거의 폭락급으로 부러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국채가 부러지면 하이힐드 채권도 부러져요. 이 오늘 iShares Broad US High-Yield Corporate Bond ETF 이 블룸버그 심볼이 USHY US 에코티인데 얘가 연중 신저가를 쳐버렸어요. 이 주봉을 저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이 하이힐드 채권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이 부러진다는 것은 원래 발행 기업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원자재 업체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자재 쇼티지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채권 발행이 없어요.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건 아직은 쇼크로 다가오진 않고 있는데 채권 보유자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해지를 할 때 미국 국채를 더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 채권 수급을 억누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CPI 발표 때 눌린 것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CPI 발표 후에 눌린 이 B달러들은 미국 본장 개장 후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자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유럽 세션 마감하고 이 새벽 2시 45분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아주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인터미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례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해갖고 이제 물가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건데 이 인터미팅 그러니까 긴급 회의라는 게 그 작년에 그 3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그 어떤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이런 인터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어떤 시장 대응을 해야 될 때. 그런데 지금 물가 수준이 이렇다는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네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상반기에 이제 100bp 1% 인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숏 커버링을 주었던 B달러들이 다 도루묵되고 또 증시도 상승폭을 다 축소해버리고 기름도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게 시장은 상반기 75bp 정도 뭐 이 정도 인상은 그래 뭐 그럴까 말까 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장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00bp 이야기가 빵 나오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추가 상승에 연준이 강한 제동을 걸겠다 이런 신호가 뜬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뭐 국채 매도라든지 또 구리 매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상되긴 해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이 이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 이 비달러 통화들, 또 원자재들, 귀금속 이런 것들이 아직은 주요 추세선을 심각하게 망가뜨리지 않고 있고 그냥 적절한 수준의 눌림으로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추세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시아 세션에서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봉 하루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국채 어느 정도 미국 국채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독일 국채 매도 그리고 뭐 오지달러 매수 그리고 구리 매수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이 CPI 발표와 함께 급락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이 논팜이 그 전산장에서 발표되잖아요. CPI도 전산장에서 발표되고 이렇게 전산장에서 밀리면 본장에서는 모두 다 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던지 본장 개장 후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스트레이트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가 얼마 안 빠졌는데 미국이 뭐 마이너스 2%로 출발한다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했고요.
또 변동성 또한 얼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의 반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등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급반등을 주었던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마감 30분 남겨놓고서는 조금씩 밀렸으나 이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을 뿐 부러질 상황은 아니었죠. 유럽 마감 후에 나스닥은 재차 상승해서 계속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14,950선에서 뭉개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오늘이 트러블 메이트, 이 제임스 블라드가 설레발을 하죠. 이 호가가 너무 빠르게 밀려서 전형적인 스탑로스가 나와서, 그래 스탑로스가 나왔으니까 그게 멈추는 시점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새벽 3시 이건 몇 분이야 이거? 5분까지 반등은 평소의 반등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현물 투자 심리가 이미 꺾여버려서 개장 초의 반등과는 다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얻어맞아요. 결국 그 뒤로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수를 눌러댔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음봉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오후의 하락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나긴 했는데 지난주에 기록한 변동성인 25포인트를 넘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20포인트, 변동성 지수 20포인트가 또 바닥이 아닐까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바닥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변동성 2월물 선물 만기 때까지는 시장이 추가 하락이 힘들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변동성 또한 지수가 거의 종가 저가로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30포인트를 간신히 넘긴 수준에 불과해요. 여기서는 시장을 더 풀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롱마인드를 갖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개별 종목들은 다들 얻어맞아서 금융주까지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오전에 땡긴 게 문제였어요. 문제는 이 주봉을 연속 윗꼬리를 세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시장을 어느 정도 들어 올려놓지 못한다면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질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 구간으로 봐요. 그래서 금요일은 별다른 거래 없이 관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CPI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은 충격을 잘 흡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페드 인사가 시장에 계속 경고를 준다면,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특히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 그러면 자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 100bp 발언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14,630선, 이게 새로운 지지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고 해서 사실 금요일만 아니면 저 정도 누렸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주말을 앞두고는 인위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매수 오버는 조금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코스피에 제가 풋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중 눌림이 강하게 나올 때까지는 풋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점심 이후에 풋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이 유난히 강세였어요. 일본의 그 웨스턴 디지털 낸드 공장 여기에 오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분기 생산량이 다 날라갔다 이러고 하는데 분기 생산량이 일부가 날라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요. 따라서 지수가 36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품매도를 쌓을 것이고요. 그전에는 기존의 옵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구간에 빠져 있어서 고민이 돼요. 어제 이탈리아 10년물이 무려 1.7%나 하락을 해서 생각해뒀던 시나리오에 미스가 나버렸죠. 원래 어제 시나리오는 CPI가 충격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약간 더 안도 랠리를 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는 단기 매도 들어가고 또 채권도 그러면서 살짝 올라왔을 때는 이탈리아 채권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니까 그때 그거를 매도를 딱 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상황 종료가 돼버렸죠. 다 시세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추격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독일 국채를 매수하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하는 이 스프레드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은 3월 만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90달러 선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름은 따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보내면 한 주가 갑니다. 부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만기 다음 날이라서 이 시장이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